그럼 이제 정치권의 공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입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기름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이익을 추가로 세금을 걷어서 이걸 소상공인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7조 정도 추가 세금 걷어서 횡재세 도입해야 된다. 일단 이도원 의원님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횡재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가가 많이 오를 때 정유업체가 그 돈을 많이 벌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유업체들도 작년에 그 굉장히 많은 그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예대 반진이 커지면서 은행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한 횡재세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뭐 있고 이 또한 뭐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횡재세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논리적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에너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유사들이 적자가 나면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너무나 쉬운 방법인 거죠. 시장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익이 지금부터 줄어들게 되는데 세금이 높으면은 정유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익도 얼마 안 나는데 세금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공급을 좀 줄이자 하면은 다시 또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유럽에서도 지금 횡재세를 논의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가정이든 산업이든 그게 5%든 10%든 반드시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에너지 절감 정책은 에너지 절약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세금 걷어서 나눠주면 제일 편하죠. 그렇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누가 횡재세 하는데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낸 게 순서다.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이다.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썼다. 물론 뭐 이런 정치권 공방 입씨름은 굳이 차치하더라도 앞서 이도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그래픽으로 나갔던 횡재세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올라서 국내 정유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세금 추가로 걷어서 좀 서민들에게 소상공인에 나눠주자는 게 이재명 대표 주장인데 그럼 만약에 정유업체가 적자 보면 그거 다 나라에서 메워줄 건지 뭐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거거든요. 일단 지금 횡재세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요. 야당 대표가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횡재세를 얘기를 한 거고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일단 논란의 어떤 그 불씨를 지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저런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서 사실 집권 여당이 누구인지 잘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저런 횡재세라든지 뭐 7.2조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견제하는 야당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또 정치권의 어떤 구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입에서 7.2조의 에너지 뭐 지원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대장동 얘기를 또 꺼냅니다. 지금 에너지 난방비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대장동 이슈를 또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 정말 고유가와 고물가로 국민들 고통받으실 때 정유회사들은 정말 역대급 이익을 누렸습니다. 어떤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1000%의 기본급의 1000%의 성과급까지도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횡재세를 걷어서 좀 우리 난방비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좀 진실한 태도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30조의 그 추경을 편성하고 추가로 또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또 7조를 편성하고 그럼 또 37조가 시중에 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물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겠죠. 37조가 또 풀리면 그만큼 또 물가가 추가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했듯이 횡재세 만들면 돼. 추경하면 돼. 7조 거두면 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좀 각기 다른 의견으로 좀 어느 정도 시청자분도 정리가 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2분기에 가스비가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죠. 전문가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5배가 올랐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8배가 올랐고 우리 가까운 일본도 2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우리는 38%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나라는 더 올렸고 지금 가스공사 손실도 9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뭐 돈 풀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서민층에 돈을 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가스 요금이 무려 5배가 올랐거든요. 뭐 5%나 50% 오른 게 아니라 500% 인상된 겁니다. 옆 나라 이웃에서도 이웃 나라 이제 일본에서도 2배가 올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만 이 가스 요금 인상 수요를 억제했다가는 이게 전부 다 세금 부담 국가 부채로 쌓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상을 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선제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비용 지원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상 수요에 대해서 국민들께 터놓고 양해를 구하고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정부 책임자 차원의 어떤 간담회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뭐 관계장관 회의 같은 거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생중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비상회의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왜 인상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터놓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소통이 선행된다면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참 힘들겠지만 이 전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에너지값 인상 어쩔 수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취약계층 대책과 좀 전방위적인 정부 부처의 에너지 관련된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 걷자라는 얘기에 오늘 여당에서는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 나왔는데요. 난방비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